지수로그는 다 했고, 지수함수 로그함수 해야 되니? 지수함수 로그함수 41페이지 겁니다. 자, 41쪽 질문이요? 41쪽 없으면 42쪽, 2쪽 없으면 43쪽, 43쪽 없으면 44쪽, 없으면 45, 45 없으면 46, 46쪽 없으면 47, 47 없으면 48, 없으면 51, 없으면 52. 이번 주 다 맞췄거든요? 질문들이 없어요. 52쪽? 없으면 53쪽? 80. 4번. 또? 80. 6번. 또? 없니? 자, 84번, 86번 두 개 하겠습니다. 84번 보시면 함수 y는 k 곱하기 3의 x승 k가 0하고 1 사이에 있을 때 이 그래프가 함수 y는 3의 마이너스 x승과 마이너스 4 곱하기 3의 x승 플러스 8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각각 뭐하고 뭐라고 하자? P하고 Q라고 얘기를 하자. 그때 P와 Q의 무슨 좌표의 B가 X 좌표의 뭐가 B가 몇 대 몇이라면 1대 2라면 35K의 값을 구하여라. 됐어? 그러면 어쨌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정보는 얘네 둘의 만나는 점, 결국에 무슨 점에 교점의 무슨 좌표? X좌표에 대한 거고 그놈의 식기들의 X좌표의 B가 1대2니까 교점 구하려면 당연히 우린 주식 뭐 하셔야 되는 가장 기초는 그렇지 연립해야 되겠지. 그럼 얘를 연립해 주게 되면 K 곱하기 3의 X승과 3의 마이너스 X승 K 곱하기 3의 X승과 3의 마이너스 X승 이걸 만족하는 누구 값 찾아야 된다는 거야? X값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요놈의 식에서는 어쨌든 X 알아야 되니까 그대로 3의 마이너스 X승 이해하게 되면 3의 몇 승이? 2X승이 될 것이고 얘가 몇 분의 몇으로? K분의 1 나와야겠죠? 그럼 이걸 만족하는 누구 값 찾아야 된다고? X값. 그럼 누구는? X는? 바로 가셔도 되고요. X는? 로그 3의? 로그 3의? 로그 몇에? 9에 K분의 1.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지금 누구에 대한? 점 누구에 대한? P에 대한 무슨 좌표? X좌표. 이번에 또 확인하셔야 될 건 K 곱하기 3의 X승과 이번에는 또 마찬가지로 교점 찾아야 돼. 누구랑 찾아야 되냐면 마이너스 4 곱하기 3의 X승 플러스 8. 여기에서도 누구 값 찾아야 돼? X값 찾아야 되니까 X 있는 한 한쪽으로 몰게 되면 K 플러스 4 곱하기 3의 X승은 얼마가 될 것이고 8 나올 것이고 그럼 3의 X승은 K 플러스 4분의 얼마? 8 나올 거고 그럼 X는 로그 3의 K 플러스 4분의 8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됐니? 그럼 이렇게 표현이 돼 있을 때 얘네들의 X좌표의 B가 몇 대 몇이라 그랬으니까 1대 2라 그랬으니까 요 놈의 식기를 몇 배 해주면? 2배 해주면 누구와? 얘와 어때? 같겠지. 그럼 2배에 로그 9에 K분의 1이라는 놈의 식기가 로그 3에 K 플러스 4분의 얼마와 8과 같을 것이고 로그 계산이니까 뭐 맞춰야 돼? 민 맞춰야 돼. 그랬더니 민 얼마 통일이 편하니? 3. 얘는 3이 상관없는데 보통 로그 같은 경우는 3으로 맞추는 것보다 얼마로 맞추는 게 편하다고? 9가 보통 편합니다. 됐어? 얘는 뭐 물론 앞에서 얘가 3의 제곱에 빠지긴 하지만 보통 같은 경우에는 9로 맞추는 게 편해요. 이해갔니? 그러면 요놈 식기에서는 그대로 정리하게 되면 3으로 정리하니까 진수 얼마 나오고
K분의 1과 다음 뭐분의 K 플러스 4분의 얼마? 8이 어떻다? 같다. 그대로 이거 풀어내시면 되겠죠. 됐니? 다음 186번 두 개의 실수 A하고 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다음 중 몇 번째로 두 번째로 무한수 찾으라 그랬어. 작은 수 찾으라 그랬어. 두 번째로 작다는 건 가장 작은 놈이 있고 그 다음에 작은 놈이 두 번째로 작은 수란 얘기입니다. 표현 이해갔니? 한글부터 먼저 정확하게 익히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그 두 실수 A하고 B에 대한 조건을 보니까 A 제곱이 A보다 작고요. 다음에 B보다 작고 B 제곱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건 조금 판단할 줄 아셔야지. 이 새끼는 A 제곱이 A보다 작아. 어떤 놈을 제곱한 게 그 놈보다 작다는 건 A는 그럼 얼마보다? 1보다 어떻다? 그렇지, 작다겠죠. 표현이 예가싸갔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A는 결국에 뭐보다 작다는 건 1보다.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 안 가시는 분은 그대로 요 새끼의 부등식을 뭐 해버리면 풀어버리면 되는 거거든. 표현이 이해갔니? 그럼 풀게 되면 뭐 곱하기 뭐가 되니까 A 곱하기 얼마? A-1이 0보다 작다니까 제로 A 1 이렇게 표현되겠지. 마찬가지로 요런 식기에서도 알 수 있는 건 어떤 놈과 걔를 제곱한 놈의 차이가 제곱한 놈이 더 크니까 B는 뭐보다? 1보다 어떻다? 그렇지. 여기까지 바로 유도가 가능하겠지. 만약 안 되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뭐 해버리면 요 부등식을 뭐? 그렇지. 풀어버리면 되는 거야.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그럼 요놈 풀면 쌤 얘 풀면은 B는 1보다 크거나 또는 B 0보다 작다 나오는데요? A가 B보다 어때야 된다 그랬으니까 작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A가 0보다 큰 수라면 B는 음수가 돼야 돼? 안 되겠지요? 됐니? 그래서 우리가 이 주어진 결과에서 알 수 있는 건 결국에 A는 0보다 작을 것이고 다음 B보다 작은데 중간에 얼마를 껴서 1을 껴서 다음 뭐보다 B보다 작다 이렇게 가시는 게 가장 기본이 될 거고요. 그랬을 때 거기 나와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이제 비교를 해서 다섯 개 중에서 몇 번째로 작은 수를 두 번째로 무한수 작은 수를 찾으라 그랬어. 그러면 이런 지수 형태에서 크기 비교를 할 때는 다시 무슨 비교할 때는 개수 비교할 때는 첫 번째 뭐 맞추거나 민 맞추거나 두 번째 지수 맞추거나 그 다음은 또 뭘로 이용해라? 다시 뭐 이용해라? 함수 이용해라. 됐냐 안 됐냐? 됐니? 그렇다면 지금 나와 있는 1, 2, 3, 4, 5를 쳐다보니까 첫 번째 1번 같은 경우에는 A의 몇 분의 몇 제곱? B분의 1제곱. 다음 두 번째는 A의 몇 제곱? B제곱. 세 번째는 B의 몇 제곱? 1제곱. 다음 네 번째는 B의 몇 제곱? A제곱. 그 다음 놈의 식기는 누구? 1. 그러면 얘는 밑을 이제 맞추려고 해서 보니까 밑이 A하고 B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맞추기가 쉬워 어려워? 어려워. 그럼 요놈의 식기를 밑 맞추거나 지수 맞추는 경우를 보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뭘로 확인하자는 거야? 그렇지. 함수 확인하자는 거야. 표현이 갔냐 안 갔냐? 그럼 밑이 얼마하고 얼마짜리? A하고 B짜리 지수함수 즉 Y는 누구와? A의 X승과 다음 Y는 누구의? B의 X승에 뭘 그려놓고 그래프를 그려놓고 눈으로 직접 우리 따지라고. 표현 되냐 안 되냐? 그럼 요놈의 식기는 A가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존재하니까 0과 1 사이에 존재하니까 증가함수 감소함수. 다음 얘는 B는 무슨 함수? 증가함수. 그럼 그 내용을 그대로 그래프에 그리시고 예를 들어 이렇게 Y는 B의 X승들이고요. 다음에 뭐 제로콤마 할 거고 이렇게 Y는 뭐를 A의 X승 이런 식으로 그려내면 되겠지요. 됐니? 그렇다면 지수함수 나왔어? 어떤 선 이용하자? X는 그렇지. X는 1선을 반드시 기본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X는 1을 이용하는 이유는 X 1일 때 요 새끼의 함수값이 얼마가 찍힐 것이고 A가 찍힐 것이고 X 1일 때 함수값이 여기에 뭐가? B가 찍히게 될 테니까. 표현이 가싸가싸. 됐니? 그렇다면 요놈은 식기에서 나머지 그럼 첫 번째 A에 B분의 1제곱을 표현을 하는데
B라는 놈의 위치는 알지만 B분의 1이라는 놈의 위치는 현재 알아 몰라? 몰라. 맞아 틀려? 그럼 B분의 1이라는 놈의 식기의 위치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B분의 1이라는 놈의 식기는 B가 1보다 크니까 B분의 1은 1보다 어떻다는 거야? 작은 거야. 됐어 안 됐어? B의 위치는 아니까 이제 갖다 넣으시면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A분의 1이라는 놈의 식기도 얘는 누구보다는 1보다는 뭐 할 거야? 크겠지?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그럼 요놈들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구하는데 먼저 잡으셔야 될 거는 여기 나와 있는 B하고 A의 위치를 먼저 잡게 된다면 이때 나와 있는 A하고 B는 무슨 좌표에 해당하게 되니까 Y좌표에 해당하게 되니까 이 새끼를 무슨 좌표로 돌리려면 X좌표로 돌리려면 표현 됐어 안 됐어? 어느 선을 이용을 해라? Y는 그렇지. 그럼 1 잡은 놈과 0,1 지나는 이 놈을 그대로 기준으로 잡게 된다면 여기쯤이 뭐가 될 것이고 A가 될 거고 이 놈의 식기가 뭘로? B로 표현되겠지.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됐니? 그럼 첫 번째 나와 있는 A의 B제곱을 표현하게 된다면 A의 B제곱은 요 함수의 함수값의 Y넣을 테니까 여기가 A의 B제곱 나올 것이고요. 됐니? 다음 B의 A제곱이라는 놈의 식기는 요 함수의 누구 값을 넣은 거야? A 값을 넣은 거니까 여기쯤이 뭐가 된다? B의 몇 제곱? A제곱 요렇게 표현되겠지. 됐니? 다음 A의 B분의 1제곱을 표현하게 된다면 B분의 1은 어쨌든 1보다 작은 거니까 요 놈의 식기에선 A의 B제곱보다는 결국엔 커야 돼 작아야 돼? 여기 사이에 B분의 1이 있을 거 아니야? 커야 돼 작아야 돼? 커야 돼. 맞아 틀려. 그러면서 누구보단 1보단 무조건 뭐 해야 돼? 작아야 되겠지. 여기 어디엔가에 뭐가 A의 B분의 1제곱이 놓여야 될 거라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다음 그 다음에 B의 A분의 1제곱은 A분의 1이 1보다 크니까 여기 어디인가 어쨌든 A분의 1이 있겠죠. 그럼 이 새끼는 B의 A승보다는 반드시 커야 돼 작아야 돼? 커야 돼. 됐니? 그래서 B의 A분의 1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되겠네. 됐어 안 됐어? 그럼 순서대로 A의 B제곱, A의 B분의 1제곱, 그 다음 1, B의 A제곱, B의 A분의 1제곱 이렇게 수순 그대로 다 나야 되겠죠. 그 중에 몇 번째로? 두 번째로 무한수 찾아라. 작은 수. 그럼 누가 된다는 얘기야? A의 B분의 1제곱. 됐지요? 이거 찾는 건 계속 연습하셔야 됩니다. 항상 여기 A하고 B에다가 숫자를 넣어갖고 찾을 생각 때려주겠다 하지 마시고요. 이해갔니? 숫자 넣지 말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보는 연습을 계속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나중에 3학년 때까지 연습하시려면. 정답! 정아 시작하자마자 왜 이렇게 눈을 감고 있어? 어? 지금은 안 풀려요. 어? 아직은 괜찮아요. 아직은 괜찮아?
자, 되셨으면 제일 왼쪽은 지웁니다. 53페이지에 또 다른 거 질문 없으시면 54페이지 질문 53페이지 아니었어요. 53까지였어? 아, 그래? 화요일 숙제는요? 뭐 잘 하십니까? 정리합시다. 우리 하고 있는 어디야? 71쪽까지. 화요일 숙제는. 화요일 숙제는 71쪽까지 하고요. 확통 꺼내시죠. 확통합시다. 아, 좀 이따 오답 먹겠습니다. 우리가 확통을 52페이지까지 문제풀이를 다 했고요. 노트 좀 보자. 노트. 오늘 해야 될 건 가장 많이 나오고 내신 시험 또는 모의고사에서도 수능에서도 꼭 한 문제씩 나오는 조건부 확률. 근데 이 조건부 확률이라는 놈의 새끼는 중요한 게 계산하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문제에서 조건부 확률을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확률인지를 판단할 줄 아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문제 읽고 이게 조건부 확률인지 그냥 확률을 구하는 건지. 그러니까 앞에서 확률을 할 때 내가 야 여기 중학교랑 똑같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문제를 풀 때 대신에 표현이 PA, PB 이런 것만 우리가 그냥 주의를 하면 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얘는 우리가 배우는 새로운 개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새끼가 어떤 내용인지를 정확하게 먼저 잘 잡아내셔야 되는데 이건 솔직히 한글입니다. 한글. 그러니까 국어랑 달려요. 이해 갔어? 그래서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 어떤 걸 조건부 확률이냐면 말 그대로 조건이 딸린 확률이란 얘기야. 됐니? 즉 어떤 얘기냐면 먼저 정의를 하게 되면 사건 A가 발생했다고 할 때 사건 B가 발생할 확률. 그래서
표현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확률이니까 문자 못 쓴다고? P.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P. 됐니? 됐어? 여기까지 다 됐어? 자, 그랬을 때 보겠습니다. 이놈의 새끼는 사건 A가 발생했다고 할 때 사건 뭐가 발생할 확률을 구하여라. B가 발생할 확률을 구하여라. 됐어 안 됐어? 즉 사건 A가 발생을 해야 B가 발생하는 거야. 됐니? 그래서 저 사건 이 사건 A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얘가 발생할 조건이 반드시 붙어야 되고 그때 B가 발생하는 거니까 표현은 P A B 바 A라고 표현을 해요. 됐어? 다시 누가 먼저 발생했다고 하면 A가 발생했다고 하면 얘가 발생했다는 전제 조건이 깔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A가 조건이니까 조건을 뒤에 쓰고 그때 누가 발생하는 거야? B가 발생하는 거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래서 왜 이 새끼의 확률은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일단 누가 발생해야 되냐면 사건 누가 발생해야 돼? A가 발생을 해야 돼.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A가 발생해야 되니까 전체 경우는 누가 되는 거냐면 A가 되는 거야. A가 발생했다는 전제하에 누가 발생해? B가 발생하는 거거든. 표현 이해 갔어? 그러니까 요놈의 식기는 A가 발생하는 경우가 전체 경우인 분모에 깔릴 것이고 됐니? 그 다음에 누가 발생해야 돼? B가 발생해야 되지. 근데 이 사건 B는 반드시 누가 현재 발생되어 있는 상황에서 발생되는 거니? A가 발생되어 있는 상황에서 B가 발생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A하고 B가 동시에 발생을 할 거거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전체 경우분의 그 경우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 얘를 무슨 공간으로 나누게 되냐? 평행 공간으로 나눠도 주어진 식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겠죠. 그래서 요 새끼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P A분의 다음 P A교 B로 표현이 되고요. 됐니? 그래서 요놈의 새끼는 A가 발생했다는 전제하에 A하고 B가 동시에 발생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 그럼 가장 중요한 게 조건부 확률인지 아닌지를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어? 판단해야 된다 그랬지. 그걸 이 한글을 보고 읽어내셔야 됩니다. 얘를 보고 읽어내야 돼. 이걸 보고 이 새끼 조건부 확률이다? 아니다라는 걸 반드시 이걸 구분만 할 줄 아시면 얘는 어려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솔직히. 근데 저 말 구분을 못하는 게 문제인 거거든. 표현 이해갔니? 그러니까 문제 읽어가면서 몇 번 보여드릴 테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 뭐 없니? 여기는 한글로 나와 있는 게. 자, 일단 문제 잠깐 볼게요. 377번. 377번. 자, 377번 보시면 고등학교 전체 학생의 40%는 무슨 학생이고? 남학생이고 자전거로 등교한 학생의 전체 학생은 자전거로 등교한 남학생은 전체의 몇 %다? 24%다. 이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한 명이 무엇일 때? 남학생일 때, 뭐뭐일 때. 됐어 안 됐어? 남학생 그 다음 일 때 있죠. 뭐뭐일 때 거기 밑줄. 이 학교 학생이 뭐로 등교한 학생일 확률을 구하여라. 자전거로 등교한 학생을 구하여라. 됐니? 자 다시 판단 기준은 거기 나와 방금 밑줄 친 그 말. 이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학생이 임의로 택한 학생 거기까지는 뭐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택한 한 명이 남학생일 때 남학생이라고 가정하면 그 한 명이 뭐로 등교한 학생일 확률? 자전거로 등교할 확률.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럼 얘를 조건부 확률로 표현하면 377번에서
누가 조건이 되는 거야? 남학생이야, 여학생이야? 그렇지. 그럼 확률이, 조건 확률이 누가 남학생인데 표현이 갔어 안 갔어? 얘가 뭘로 등교해야 돼? 그렇지. 자전거로 등교해.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 갔어? 요것만 판단하라는 거야. 그 다음 계산은 어렵지 않으니까.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요 너무 쉽게 계산. 그럼 얘 확률을 구하려면 누구의 확률을 기본적으로 찾고? 남학생. 그렇지. 남학생이 될 확률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 이 자전거를 타면서 남학생. 그렇지. 자전거 타는 무슨 학생을? 남학생을 찾아야겠죠.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나머지 표현은 어렵진 않아. 됐니? 문제에서 이게 조건부 확률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니까. 다시 한 번 더 갑니다. 376번. 376번.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대로 뭐하고 뭐라고 한다면 A하고 B라고 하자. 그 다음 A 곱하기 B가 그 다음 뭐라고 나왔어? 그러면 거기에는 또 뭐뭐일 때 예, 갔어 안 갔어? 짝수일 때 다음 A 더하기 B가 무슨 수일 확률을 구하여라. 그럼 여기서 누가 조건이야? A, B가 그렇지. 그럼 A, B가 짝수인 경우의 수를 전부 다 구하는 거고 됐어 안 됐어? 그 다음에 또 이제 누가 짝수인? A 플러스 B가 무슨 수일? 짝수인 경우를 전부 다 뭐 하시면? 구하시면 되고요. 물론 그걸 경우의 수로 구하셔도 되고 지금처럼 경우의 수로 구하셔도 되고 확률로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둘 다 혼용해서 쓰라는 거지 대부분 이거 하나만 자꾸 생각해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경우의 수가 편하면 경우의 수로 가시는 게 훨씬 편해요. 어차피 나누는 과정을 들어갈 거예요. 이해갔니? 그러니까 꼭 둘 중에서 이거 하나만 쓰는 거예요 라는 건 머리에서 지우시고요. 둘 다 동일한 겁니다. 어차피 확률이 있으니까.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오케이. 한 번 더. 자, 382번을 읽으시고 382번을 읽으시고 그 다음 뭐가 조건인지를 판단하세요. 자, 다 읽었어? 82번에서 뭐가 조건이니? 그렇지. 그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고양이를 선택한 거. 누구면서? 그렇지.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렵진 않은데 이 말을 못 뽑아내면 여기는 많이 어려운 거거든.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그래서 이 조건부 확률 할 때는 거기 나와 있는 유형처럼 말 표현이 만약에 힘드시다면 그나마 해드릴 수 있는 팁은 거기 있는 것처럼 표를 작성하시는 게 편한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거기 표 나와 있지요. 표 작성을 할 줄 아시는 게 가장 깔끔해요. 계산하기 힘들 때.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 갔니?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자, 먼저 봅시다. 지금 우리 아까 전에 하더만 377번을 그대로 쭉 보시게 되면 377번에 고등학교 전체 학생의 40%는 누구고? 남학생이고 자전거로 등교한 학생은 전체 학생의 몇 %이다? 24%이다. 그러면 보통 이게 중학교 때 연습하고 올라와서 니들이 얘를 표현하는 게 대부분 돼야 되는 거거든. 고등학생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하단계라고 나와 있는 거야. 단계가. 이해갔니? 근데 의외로 니네가 이 표를 거꾸로 작성하는 걸 잘 할 줄 몰라.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놈을 조건 확률이라고 해서 여기까지를 표현을 해도 그 다음 계산을 못하는 경우가 존재한단 말이야. 이해갔니? 그러니까 표작성을 잡고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거야. 이해갔어? 제일 안 되는 건 조건 확률은 항상 이 표작성으로서 기본적으로 이제 표만 보고서 바로 풀어내면 편한데 표작성이 안 돼 있으면 작성을 못해서 틀리고 다음 표작성이 돼 있으면 표를 못 읽어서 틀려. 참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이건. 그러니까 이건 연습 몇 번 해보시면 충분히 느는데 그 연습은 좀 하셔야 됩니다. 일단 지금 나와 있는 건 남자의 비율을 알려준 거야. 40%니까. 맞아, 틀려. 다음에 그 다음 뭐 자전거도 전체 학생의 24%라는 비율만 알려준 거지. 표현이 갔냐 안 갔냐. 됐니? 그럼 고노무 식기를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하셔야 되냐면 봅시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면 어느 학교의 학생이 표를 작성하게 된다는 건 두 부류로 갈린다는 얘기거든. 일단 누구하고 누구로? 남자와 여학생으로 갈릴 것이고 표현이 갔어. 남자니면 당연히 여자일 거 아니야. 뭐 성소수자 이런 얘기 하지 말자고. 꼭 쓸데없는 성소수자까지 따지면 남자, 여자의 게이의 그다음 또 뭐라 그래? 그 여자애들 내지에 한둘러서 그거 내지 중에서는 또 남자 성향을 가진 내지가 있고 여자 성향을 가진 내지가 있고 어떻게 할 거냐고. 성장 수사 그럼 뭐하러 다 따지냐고. 쓸데없는 생각들 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인 경우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남자, 여자 있고 또 뭐 있겠니? 자전거를 타는 놈하고. 그렇지. 자전거 타는 놈, 안 타는 놈이 있다는 거야. 표현이 갔어. 그냥 이 표를 중학교 때는 니들이 직접 연어보시기를 대부분 나와 있는 표기 때문에 넘어가면 되는데 고등학교 때는 이 표가 잘 안 나오니까 너네가 작성을 하시라고 문제 내용을 읽고. 이해 갔어. 그런데 거기 나와 있는 건 뭐만 나와 있다고? 비율만 나와 있잖아. 표현이 갔냐. 그럼 그 비율을 표현하는데 그 비율을 표현하려면 당연히 전체 인원이 몇 명인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지 비율 표현을 할 거 아니요. 맞아, 틀려? 그럼 전체 인원이 현재 몇 명인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오니까 이 전체 인원을 임의로 뭐하라고? 잡으시라고.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 갔니? 그렇다면 자, 이제 갑니다. 문제에서 알려준 정보를 먼저 보시면 전체 학생의 몇 %가? 40%가 누구래? 남학생이래. 그럼 전체 인원이 A니까 남자가 전체 인원의 40%니까 여기가 남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겠지. 쌤, 요거는요. 이 칸은 자전거 칸과 남자 칸이 만나니까 여기 칸은 뭐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야? 자전거를 타는. 그렇지. 여기 칸은 타는. 됐지요. 이거는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거니까 다 아실 거 아니요. 되냐 안 되냐? 그럼 요놈의 식기를 남자 인원 40% 만들면 얼마로? 100분의 40 곱하기 얼마? A라고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 오른쪽 칸은 뭐라고 채워줘야 되니? 100분의 60 곱하기 A. 그렇지. 이렇게 차면 돼. 이해 갔어? 그 다음 나와 있는 게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전거로 등교한 남학생은 전체 학생의 몇 %이다? 24%. 자전거를 타고 있는 남자가 전체 인원의 몇 %이다? 24%. 그럼 요놈을 쉽게 표현할 수 있겠네? 얼마로? 100분의 24 A겠지요? 맞아, 틀려? 전체 인원의 24%니까 됐니? 그러니까 항상 잡으셔야 될 건 전체 인원에 대한 얘기를 안 주고 그냥 B로만 주면 전체 인원 잡아놓고 표현하면 될 거라고. 그런데 남자 전체가 이거잖아. 맞아, 틀려? 100분의 40A잖아. 자전거 타는 남자가 100분의 24A잖아. 그럼 나머지 걷거나 버스 타거나 오토바이 타거나 뭐 요즘 또 뭐 있어? 그 뭐라 그래 이거 서가지고 이거 하는 거. 바퀴 2개 달린 거. 그렇지. 킥보드를 타거나 그런 놈들은 얼마 된다는 얘기야? 100분의 16A. 그렇지. 16A 나와야 돼. 표현이 갔냐 안 갔냐? 됐니? 쌤, 그럼 얘네 모르잖아요. 필요 없거든. 왜 필요 없어?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야? 남학생. 맞아, 틀려. 남학생의 수하고 다음에 뭐한 자전거 타는 누구?
남학생이 수많아지면 될 거거든.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 갔니? 그러니까 원래대로 그냥 표현하면 결국에 여기 부분만 알면 이 문제는 끝인 거야. 남학생 100분의 얼마 분의? 40분의 0.4 100분의 40분의 다음에 자전거 타는 남학생 100분의 얼마? 24. 이제 처음엔 이 표를 작성을 하셔가지고 그대로 가는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익숙해지시면 말만 보고 거기서 그냥 뽑아내시면 되긴 하는데 초반에 이 표 작성을 못하는 학생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거는 몇 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꾸 표를 작성한다라는 관점을 계속해서 까먹으시면 안 돼요. 다시 뭐를 작성하라고? 표 작성. 첫 번째 판단을 해. 아, 이 새끼 조건부 확률이다 아니다. 그것만 판단만 하면 돼. 이해 갔어? 그러니까 확률 쪽의 문제를 풀 때는 중학교 내용 그대로 해. 아, 이 새끼 조건부 확률이다 아니다. 그게 끝인 거야. 이해 갔어 안 갔어? 그것만 판단하시고 조건부 확률 문제는 어떻게 어떤 게 조건인지 이제 문제 보고 판단이 되시면 표현이 될 거고 이게 표현이 된 다음에 계산하기 힘들다면 뭐 작성하라고 반드시 그렇지 표 작성을 하라고. 그럼 요놈 쉽게 정리하게 되면 40분의 얼마 24가 될 테니까 얼마로 8로 나누면 몇 분의 몇으로 5분의 3으로 나누고 끝나겠지.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됐니? 그러니까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 이 표 작성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전체 인원이 있다라는 거 그거 항상 까먹지 말고 문제 푸셔야 됩니다.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됐니? 자 다음 그럼 이 조건부 확률을 이용을 하면 이제 우리가 또 다른 하나의 표현이 있는데 이건 뭐 기억 안 하셔도 돼요. 무시. 무시. 됐니? 무시해도 돼. 얘는. 이걸, 쌤, 이거 맞춰서 풀려고 막 답안지 나오던데요?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해 갔어? 여기 부분을 막 고민해서 볼 필요 없어. 그냥 확률로 동일하게 푸시면 돼. 이해 갔냐, 안 갔냐?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 표현하는 연습은. 됐니?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확률의 곱셈 정리라는 놈의 식기가 있는데, 확률의 곱셈 정리라는 건 예를 든다면 요놈의 식기에서 P, A, 교 B. 그럼 얘는 A하고 B가 사건 A와 사건 B가 어떻게 발생해야 돼? 동시에 발생해야 되겠지. 그 새끼는 PA 곱하기라면 PB가 A가 될 거고요. 다음 이게 PB 곱하기라면 PA가 B가 돼요. 그렇게 되는 게 이게 확률의 곱셈 정리고 왜 이렇게 되는지는 증명을 해드릴게요. 볼 필요 없습니다. 단순히 필요한 건 나중에 방금 좀 이따가 배울 독립 때문에 배울 거니 그때만 잠깐 쓰이고 마니까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냐면 다시 PA와 B라는 조건부 확률은 5분의 P, B분의 다음 P, A, 곱, B 이렇게 표현 되겠지. 그때 얘 이항시키라고. 그럼 누구는? P,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은 P, B 곱하기 P, A가 B. 됐죠? 순서는 PB가 먼저 나오면 B 나오면 A, B야. 됐냐 안 됐냐? 한 번 더. P, B바 A라는 놈의 시키는 시작. P, A분의 P, A와 B의 곱사건. 됐어 안 됐어? 이항시키라고. P, A와 B의 곱사건은 시작. A가 나왔어? 그러면 누구 나오라고? B. 됐냐 안 됐냐? 됐지요? 이게 곱셈 정리입니다. 무시. 됐어? 다시 뭐 하라고? 무시. 머리 기억 안 해도 돼. 이걸 활용해서 문제 풀려고 고민 안 해도 돼. 그냥 확률처럼 풀면 됩니다. 딴 건 없어요. 끝. 이해 가냐 안 가냐?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나중에 여러분들 교과서라든가 또는 시중교재를 보면 풀이 과정을 이걸 넣어놓고 풀어놨거든. 그렇게 풀려고 하시면 정말 힘듭니다. 이해갔니? 그렇게 풀지 말고 그냥 확률로 푸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해갔지요? 특이사항으로 잡으셔야 될 건 무슨 확률만 먼저 무조건 판단하라고? 그렇지. 다시 무슨 확률? 조건부 확률을 먼저 판단해야 돼. 뭐뭐이라고 할 때, 뭐뭐일 때, 뭐뭐이라고 가정할 때 그런 말표를 읽으시고 조건부 확률임을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런 다음에 조건부 확률을 판단이 되면 표현을 하시고 그 다음 확률을 구할 때 잘 안 보일 때는 뭐 작성을 해라 반드시. 그렇지, 표 작성해라. 됐냐 안 됐냐? 오케이, 정답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곱셈 정리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곱셈 정리. 자, 보시요. 교재 62페이지에 385번. 자, 몇 개의 불량품을 포함하여 두 개의 불량품을 포함하여 제품이 현재 몇 개가 들어가 있어? 그러면 불량품의 반대는 무슨 품이니? 정상품, 양품. 됐어? 다시 불량품의 반대는 뭐라고? 양품입니다. 양품도 같은 표현이에요. 어쨌든 뭐 정상품? 틀린 표현은 아니긴 한데 보통 쓰진 않습니다. 정상품이라는 표현은 양품, 불량품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자, 어쨌든 그럼 양품은 몇 개가 들어가 있어? 오케이. 상자에서 제품을 임의로 한 개씩 두 번 꺼낼 때, 임의로 꺼낸다는 건 그냥 막 꺼내겠다라는 얘기야. 이해갔어? 막 내가 손목에 감촉을 느껴가면서 꺼내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집히는 대로 막 꺼내겠다고. 됐지요? 그랬을 때 두 번 모두 뭐가 아닌 제품을, 불량이 아닌 무엇을, 제품을 뭐할, 꺼낼, 뭘 구하시오? 확률을 구하시오. 단 뭐한 제품은, 꺼낸 제품은 다시 뭐하지 않는다? 넣지 않는다. 표현 이해갔어? 그러면 꺼낸 제품을 다시 넣지 않으니까 두 번째 꺼낼 때는 전체 개수가 12개야? 11개야? 11개. 전체 개수가 바뀌겠지? 자, 그럼 한번 확률을 우리 구해봅시다. 고놈식기를 그대로 풀어보면 첫 번째 누가 나온 확률 구해야 되니? 첫 번째 뭐가 나와야 돼? 양품 나와야 될 거 아니야. 확률은 12분의 10. 맞아 틀려? 그 다음 두 번째 양품. 그럼 확률은 11분의 9. 둘 뭐 해야 돼? 그렇지, 이게 끝이야. 얘가 이게 끝이라고 그냥. 됐니? 이렇게 푸시면 된다고.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이거를 만약에 이 풀이를 저기 나와 있는 풀이를 우리가 바꿔서 풀이를 하게 되면 이 풀이로 만약에 곱제 정리를 바꾸면 이런 거야. 첫 번째 A를 사건 A를 처음 꺼낼 때 양품, 사건 B를 두 번째 뭐 할 때 꺼낼 때 뭐품, 양품. 됐어? 됐니? 그러면 처음에 어쨌든 양품 나와야 되니까 양품 나올 확률 P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됐어 안 됐어? 근데 두 번째도 뭐가 나와야 된대? 양품 나와야 되는데 전제 조건에는 누가? A가 뭐 나와야 돼? 양품 나와야 되거든. 그럼 그 거기에서 두 번째도 양품 나와야겠지요. 둘을 뭐 해라? 그렇지, 이게 곱셈이야.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근데 이런 개념을 굳이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고.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냥 확률 풀듯이 그대로 푸시라고요.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이해 갔냐 안 갔냐? 이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야. 괜히 이런 표현에 여기에 목숨은 걸지 마세요. 아무 쓰잘데기 없습니다 이거.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그냥 우리가 확률 풀듯이 기존에 중학교 때 확률 풀듯이 자연스럽게 그냥 풀어내시면 돼. 중요한 건 딱 무슨 확률을 먼저 잡으시라고? 조건부 확률. 이해 갔냐 안 갔냐? 다음 조건부 확률 막히면 뭐 하라고? 그렇지. 됐어?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부르는 문항 먼저 체크하고요. 371번이요. 다음 376번이요. 자, 넘기셔가지고 380번.
다음 386번. 다음 389번. 다음에 393번. 요거 시작. 정확하게 한정 지점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이러고 있는 거 보면 어우 장인. 자 60페이지 다시 가서 질문 받겠습니다. 60페이지의 질문이요. 없으시면 61쪽 질문이요. 없으면 62쪽 389번. 자 봅시다. 그 위에 나와있는 표현 보지 말으라 그랬습니다. 그냥 푸시라고. 자 보면 축구팀은 비가 내리는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 얼마? 그러면 비가 내린 경기에서 질 확률은 얼마? 0.3. 그렇지. 됐니? 다시 한 번 더. 비가 내리지 않을 경기에서 이길 확률은 얼마? 0.5. 0.5.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경기에서 질 확률은 0.5. 0.5. 내일 뭐가 내릴 확률이? 비가 내릴 확률이 얼마일 때? 0.2일 때 이 팀이 내일 경기에서 뭐 할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내일 비가 뭐 할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비가 뭐 할 수도 있어? 안 내릴 수도 있겠지.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그러면 내일 비가 와? 그러면 비 올 확률이 얼마야? 0.2잖아. 그런데 비가 오면서 얘가 뭐 해야 된다 그랬어? 이겨야 된다며. 그럼 비 오면서 이겨야 돼? 맞아 틀려? 그럼 비 오면서 이겨야 되니까 비 오면서 이길 확률은 0.7이지. 그럼 이 둘을 어떻게 해줘야 되니? 그렇지. 곱해야 될 거고요. 표현이 이해갔어 안 갔어? 다시 한 번 더. 내일 비가 뭐 할 수도 있어? 안 올 수도 있잖아. 무조건 비 온다고 어떻게 확신해?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그럼 비가 안 올 확률은 0.8이고요. 그럼 비가 안 올 때 또 이겨야 된다 그랬잖아? 그럼 비 안 올 때 이길 확률은 얼마야? 0.5. 두 개 또 뭐 해야 되니? 곱해야 돼. 그런 다음 얘네 둘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비가 온다 안 온다가 동시 발생하니 못하니? 못하잖아. 표현이 이해갔어 안 갔어? 그럼 둘은 뭐 해줘야 돼? 더해야겠지요.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그럼 여기 부분은 조건부 확률 딱 하나를 제외하고 그냥 확률 풀듯이 푸시는 거라고. 괜히 표현에 여기에 노예가 되지 마시고. 됐지요? 다음 넘기셔가지고 63페이지요. 393번. 어느 학급은 전체 학생의 몇 퍼센트가? 60%가 안경을 쓰는데 시력 검사 결과 안경 쓴 학생의 몇 분의 몇과? 24분의 1과 안경 쓴 학생의 24분의 1이야. 됐어 안 됐어? 다음 안경 쓰지 않은 학생의 몇 분의 몇이? 10분의 1이 무슨 요청을 받았다고 한다? 재검사 요청을 받았다고 한다. 이 학급의 전체 학생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한 명이 재검사를 요청받았을 때 라고 나와 있지요. 그럼 문제 읽으면서 판단하라 그랬어. 뭐? 그렇지. 됐냐 안 됐냐? 다시 이 임의로 택한 한 명이 무엇을 받았을 때? 재검사를 받았을 때 이 학생이 뭘 썼을 확률을 구하시오? 안경 썼을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일단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표현이 되면 먼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조건이 뭐야? 조건이 재검사. 그때 나 또 발생해야 되는 거. 그 조건 아래. 그렇지. 안경 써. 됐냐 안 됐냐? 표현이 해놨니? 이걸 구하라는 얘기가 될 것이고, 그럼 이러한 조건부 확률은 말 가지고서는 안 되니까 뭐 하라고? 그렇지. 표를 작성하라고. 다시 뭐 하라고?
표를 작성을 하라고. 그래서 위의 내용을 다시 읽어보니까 전체 학생의 몇 퍼센트가 60%가 안경을 써? 됐어 안 됐어? 안경 쓴 학생의 몇 퍼센트와 안경 쓴 학생의 얼마와 24분의 1과 안경 쓰지 않은 학생의 몇 분의 몇이 10분의 1이 무슨 요청을 받았다? 그러면 일단 우리는 먼저 이 표에는 뭐하고 뭐가 있어야 될 거냐면 안경을 뭐한 놈과 그렇지 안경 써 다음 안경 뭐한 놈 안 쓴 놈 두 종류가 있을 것이고 됐냐? 그런 다음에 이 중에서 여기에서 재검사 요청을 했다 안 했다가 갈리겠지요? 재검사를 요청해 재검사를 요청 안 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표현 이해갔냐? 그런데 전체 인원이 몇 명이라는 거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그러면 뭐 하라고? 전체 인원 잡아놓고 가라니까. 전체 인원 잡으면 시작 A 됐냐? 근데 문제에서는 전체의 몇 퍼센트가 60%가 뭐 쓴대? 안경 쓴대. 그러면 여기 들어가야 돼? 아니잖아. 어디 들어가야 돼? 여기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표현하면 시작 100분의 60 곱하기 A 됐지요? 그럼 안경 안 써. 표현 가능해 불가능해? 표현하면 100분의 40 곱하기 A 됐냐 안 됐냐? 왜 얘를 자꾸 찾아드리냐면 실제로 쉬운 문제는 이 표현 여기 안에서 나오지만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들은 다 이쪽에서 찾아갖고 가야 되는 거거든. 이해갔어? 그 다음 두 번째로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안경 쓴 학생의 몇 분의 몇이? 24분의 그럼 요 놈의 식기는 우리 수식 표현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잖아. 안경 쓴 학생의 24분의 1이 재검사를 신청했대. 그럼 여기잖아. 수식 표현하면 시작 100분의 60 곱하기 A의 24분의 1이니까 수식으로 표현하면 곱하기 24분의 1 이해 갔어 안 갔어? 이거 표현 안 된다 손. 이거 중학교 때 계속 했던 겁니다. 활용 됐니? 그러면 우리 어디 또 채울 수 있니? 여기 할 수 있지. 에헤. 안경 쓰면서 재검사 신청 안 해야 돼. 맞아 틀려? 여기 채울 수 있잖아. 어떻게 채우면 돼? 100분의 60A 곱하기 24분의 그렇지. 이것까지 꼭 같이 채우시라고. 저기에서 시험 문제가 대부분 나와서 어려웠다고 니들이 받아들이니까. 이해 갔냐 안 갔냐? 다음 그 다음에 이번에 또 그 다음 내용이 나와 있는 건 안경 쓰지 않은 학생의 몇 분의 몇이? 10분의 1이 뭐 받았다? 재검사했다. 그럼 여기겠네? 그럼 요 새끼 수식 표현하면 시작 100분의 40A 곱하기 10분의 1 그럼 여기 또 채워 못 채워? 채울 수 있습니다. 시작 100분의 40A 곱하기 9 됐지요? 표현 됐냐 안 됐냐? 표현 됐니? 그랬을 때 그럼 여기 표 다 채웠으니까 이해해야 될 거 아니야. 요놈 시키는 분모에 뭐가 깔려야 돼? 재검사는 얘잖아. 그럼 이 두 개 관계 뭐 해줘야 되니? 더해야겠지요. 그럼 요 새끼는 100분의 60A 곱하기 24분의 1 플러스 100분의 40A 곱하기 10분의 1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됐니? 다음 두 번째 이번에 분자에 깔리는 건 안경 쓰면서 뭐 하는 거야? 재검사잖아. 안경 쓰면서 뭐 하는 거야? 재검사잖아. 그럼 얼마가? 100분의 60A 곱하기 얼마? 24분의 그렇지. 이거 계산 때리랑 얘랑 똑같죠. 표현이 갔냐 안 갔냐? 그러니까 표작성 다시 뭐 작성? 표작성 계속 신경 쓰시기라고. 표작성만 할 줄 아시면 조건부 확률은 판단되는 순간 그 다음에 문제풀이는 저 표 안에서 그냥 다 돈다니까. 가장 중요한 건 쟤를 먼저 판단, 두 번째는 뭐 작성? 표작성. 그게 가장 필요한 거야.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리고 나머지는 딴 거 할 거 없다고. 다 확률처럼 그냥 풀어내면 된다고. 표현 이해 갔니? 다음
또 다른 건 질문 없지요? 됐어? 오케이. 필기 하시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계속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 들으면서 그 다음 필기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해야 될 건 사건의 이제 독립과 종속이라는 개념인데 조건부 확률에서 이제 조금 살짝 이어지는 개념이기도 하고요. 전에 한번 잠깐 얘기하긴 했었습니다. 두 사건 A하고 B가 있는데 그 두 개의 사건이 서로 뭐를 끼치지 않을 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라고 얘기를 해. 됐니? 대신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때 이 개념에다가 모두 가능하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됐어?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게 그런 거였죠. 뭐 내가 아침에 밥을 먹는 거랑 그 다음 뭐 송중기가 아침에 동일한 7시에 오늘 아침 7시에 내가 일어나서 밥 물론 7시에 안 일어났지만 내가 아침에 7시에 밥 먹는 거랑 송중기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런닝을 뛰는 거랑 서로 영향 끼쳐 안 끼쳐? 아무 영향도 없죠. 그잖아. 걔가 런닝을 뛰든 말든 걔 뭔 상관이야. 이해 갔어 안 갔어? 하지만 동시에 발생은 하지. 그런 경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독립이라 그래. 근데 이걸 우리가 문제에서 독립이다 아니다를 판단한다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거거든. 그래서 어떤 두 개의 사건이 독립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저 조건을 만족을 하면 두 사건은 독립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돼. 됐어? 그래서 그 조건을 보면 PA 교비 A와 B의 무슨 사건의 확률이 곱사건의 확률이 됐어? 그게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두 개를 뭐하면 곱하면 그 둘이 서로 어떻다면 그 결과가 같으면 표현 이해갔니? 그때 사건 A와 사건 B는 뭐라고 표현한다? 독립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왜 저런 독립 조건이 성립을 하느냐? 단순합니다. 자, 사건 A와 B가 만약에 독립이라면 서로 영향을 끼쳐 안 끼쳐? 안 끼쳐. 그렇다면 보세요. P, A와 B 뭐가 발생했다는 전제하에 발생했다는 전제하에 누가 발생할 확률이야? A가 발생할 확률이잖아. 표현 이해갔어? 다시 뭐가 발생했다는 전제하에 B가 발생했다는 전제하에 A가 발생하는 거지. 근데 이런 조건부 확률이 A하고 B가 독립이라면 서로 영향을 끼쳐 안 끼쳐? 그럼 B가 발생하는 요놈의 식기의 확률의 경우는 표현 이해갔니? B가 발생하는 경우는 A 발생에 전혀 영향을 끼쳐 안 끼쳐? 안 끼치니까 얘는 뭐랑 똑같을 거냐면 PA랑 동일할 거야. 전혀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 송중기가 런닝을 뛰는 거랑 내가 아침에 밥을 먹고 앉아있는 거랑 서로 영향이 전혀 있어 없어? 없으니까 그냥 내 밥 먹는 것만 중요한 거거든.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이렇게 성립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봐온 곱사건의 확률 곱사건의 확률이 얘는 PB에다가 곱하기 P 원래는 뭘로 표현되는데 A가 B라고 표현된다고 얘기했지? B 나오면 A, B라 그랬잖아. 됐냐 안 됐냐? 그럼 요놈의 식기에서 이 조건부 확률이 뭐랑 똑같아지니? PA하고 같아지죠. 그러니까 요놈의 식기는 PA와 누구를? PB를 뭐한 거라?
곱한 거랑 어때? 같아.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다음 종속사건이라는 건 독립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서로 뭐를 끼치는 사건을. 그렇지. 서로 영향 끼치는 거. 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독립이 아니면 종속이야. 됐냐 안 됐냐? 대신에 조금 주의하셔야 될 건 배반 사건과 독립은 서로 두 개가 양립할 수 없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 얘기는 배반이라는 건 사건이 배반이 되려면 A하고 B의 무슨 사건이 곱사건의 경우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즉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어 없어? 그렇지. 동시 발생 자체가 불가능한 게 배반이야. 독립은 동시 발생은 해 못해? 할 수 있잖아. 하지만 영향을 끼쳐 안 끼쳐? 그렇지.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면 어떤 두 개의 사건이 배반이라면 독립이라고 말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때려 죽여도. 아예 둘은 전제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거라고.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 갔니? 이 부분은 조금 주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됐어? 다음 공식처럼 하나를 반드시 익혀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두 사건 만약에 A와 B가 독립이면 A여, B여는 서로 독립이에요. 공식처럼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다시 만약에 두 사건 누구하고 누가 독립이면 A와 B가 독립이면 A와 B 독립이지 A와 B여도 독립이야. 됐어 안 됐어? 다시 A여와 B도 서로 뭐야? 독립이야. A여와 B여도 서로 뭐야? 독립이야.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자리에 안 가신 분 됐나요? 쌤 A와 A여는요? 물론 A와 A여는 얘네 둘은 서로 뭐야? 이거는 독립이 아니라 배반입니다. 이건 당연히 제외예요. 됐니? 그러면 또 누구하고 누구도 제외해야 돼? B와 B여도 당연히 제외입니다. 왜? 얘들은 배반이니까. 방금 얘기했잖아. 배반과 독립은 서로 양립할 수 있다고? 동시에 존재할 수조차 없는 거라고. 독립이 존재하면 배반은 존재할 수 없어. 배반이 존재하면 독립은 존재해 못해.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오케이. 그러면 가능한 건 결론적으로 누구하고 누구? A와 누구? B여 또 B와 A여 또 A여와 그렇지. 얘네는 서로 뭐가 된다고? 독립이라고. 공식처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빈칸 채우기처럼 많이 나오고요. 이 중에 하나만 가장 자주 나오는 것만 하나를 증명을 해드리면 자, 하나 보겠습니다. A와 B가 독립이면 가장 잘 나오는 게 A여와 B여도 독립이다. 요거를 이제 증명을 해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수식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증명을 해요? 어떤 두 개의 사건이 독립이 되려면 뭘 만족해야 된다고? 이 조건을 뭐 해야 된다고? 만족해야 된다고. 다시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고? 이 조건을 뭐 해야 된다? 만족해야 된다. 표현이 갔냐 안 갔냐? 그렇다면 자 보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A하고 B가 독립이니까 P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은 뭐 곱하기 뭐가 될 것이고 PA 곱하기 PB고요. 그럼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건 P 뭐를 이제 A 여 교 B 여가 뭐 곱하기 뭐가 됨을 증명을 해주면 돼. P A여 곱하기 P B여가 됨을 뭐 해주기만 하면 돼? 증명을 해주면 돼. 맞아 틀려? 표현이 갔냐 갔냐? 고노무시키를 증명만 해주면 되겠지?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요 식기를 보이게 되면 얘는 우리가 배운 집합 개념처럼 봐도 된다 그랬잖아.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이니까 누구의 전체 여집합과 똑같니? A와 B의 합집합의 여집합이랑 동일할 것이고, 그럼 어떤 합사건의 여사건이 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확률은 전체 확률 얼마에서 1에서 빼주면 돼. 누구를? B, A, 합, B라는 걸 빼주면 될 거야. 여기까지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여기까지 표현 이해 갔니? 그럼 얘를 빼주면 되고요. 그때 A 합 B라는 놈의 식기를 우리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얘는 합사건의 확률이니까 PA와 PB를 더한 다음에 빼주면 됩니다. 어떤 확률을? P, A죠. B라는 확률을 뭐 하시냐? 빼주면 되겠지요.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얘를 빼주면 되는데 이때 A하고 B의 무슨 사건의 확률이? 곱사건의 확률이 A하고 B가 서로 뭐였으니까? 독립이었으니까 얘를 바꿀 수 있거든. 뭐 곱하기 뭐로? PA 곱하기? 그렇지. 바꿀 수 있지요?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요 놈은 1 마이너스 PA 마이너스 PB 플러스 P A 곱하기 PB 요렇게 바뀔 거야. 몇 가지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그랬을 때 요 두 개 항을 쳐다보면 공통이야. 누가 공통이야? PB가 공통이지. 그럼 PB를 빼가지고 얘를 묶어낼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요놈의 식기는 보세요. 1-PA 묶었습니다. 알아보기 쉽게. 다음 플러스 PB를 빼서 묶게 되면 마이너스를 뺄게요. 마이너스 PB를 빼서 묶으면 1 뭘로 바뀌어? PA로 바뀌게 되겠지? 그러면 둘 다 공통이네. 누가? 1 PA가 공통이야? 그럼 1 PA 빼서 묶게 된다면 곱하기 1 뭘로 바뀌어? PB로 바뀌게 되겠지. 됐냐 안 됐냐? 그러면 자 1에서 A를 확률을 빼는데 이 1이라는 게 확률에서는 전체 확률이잖아. 전체 확률에서 A가 발생할 확률을 빼. 그럼 이거 무슨 확률과 똑같아? A. 여 사건의 확률과 동일하죠? 그럼 요 놈의 식기는 P, B. 여랑 동일할 거 아니야. 둘을 뭐 하는 거랑? 곱하는 거랑 동일하겠지. 얘를 확인했더니 이거랑 결과가 같아 달라? 같아. 그러니까 A여와 B여도 서로 뭐가 돼? 독립이야.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나머지 얘네들 같은 경우는 유도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진 않습니다. 해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해 갔냐 안 갔냐? 요 새끼는 아마 빈칸 채우기 할 때는 어렵지 않으니까 제일 어려운 게 요 형태니까요. 요거는 정돈하시고요.
자, 제일 왼쪽 시입니다. 고정 잡고. 응? 고정 잡고. 응? 자, 또 필기할 시간 드릴 테니까 이번에 예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 개의 동전을 399번이요. 교재 64페이지에 한 개의 동전을 몇 번 던져서 두 번 던져서 첫 번째 뭐가 나오는 사건을 앞면이 나오는 사건을 A, 두 번째 앞면이 나오는 사건을 B, 앞면과 뒷면이 한 번씩 나오는 사건을 C라 그랬을 때 서로 모인 사건만을 독립인 사건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을. 그럼 우리가 이걸 말만 보고서 영향을 끼친다? 안 끼친다? 라는 걸 판단하기 쉽다? 어렵다? 그렇지, 어렵다는 거야. 표현 이해갔어? 갔어? 그래서 독립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뭘로? 얘가 꼭 판단하라고. 이해갔냐? 갔냐? 그러면 일단 먼저 보면 한 개의 동전을 몇 번 던지는 시행이니까 두 번 던지는 시행이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응? 동전 두 번 던집니다. 아우 얘들아 몇 가지 나와? 네 가지 나오지요. 그랬을 때 우리는 보통 앞면을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니? H고 뒷면을 뭐라고 하니? 중학교 때 안 배웠어? 앞뒤라고 다 썼어? 아 진짜? 앞뒤라고 다 썼다고? 에이 설마
수학하는 사람이 그 귀찮은 걸 한다고? 앞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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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이걸 다 했다고? 말도 안 돼. 다시 앞면은 보통 H 쓰고 뒷면은 T 씁니다. 그래서 헤드, 테일의 약자예요. 왜 이게 머리야? 헤드 머리하고 그 다음 테일이 발가락인가? 볼인가? 뭐 이런 거 같은데 왜 그거 썼는지 뭐 영어 애들이니까 걔들한테 물어보시고 어쨌든 됐니? 됐어? 그랬을 때 사건 A라는 놈의 새끼는 사건 A는 경우를 먼저 확인을 해보니까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첫 번째 뭐가 나오는 앞면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한대. 그럼 어떤 경우 있어? 사건 A는 그러니까 H 또 그렇지 T가 될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사건 A의 확률이 몇 분의 몇이 된다라는 걸 2분의 1이 된다라는 건 알 수 있겠죠? 다시 사건 B라는 놈의 새끼는 문제에서 나온 경우를 확인을 해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두 번째 뭐가 나와야 된대? 앞면 나와야 된대. 그러면 H 또 T H 그렇지 이렇게 표현된 거 아니야. 이해갔니? 그러니까 독립을 하는데 왜 저짓을 해요? 없어. 이걸 무조건 찾아내야 되니까. 됐냐 안 됐냐? 다음 그러면 마찬가지로 B가 발생할 확률은 사건 B가 발생할 확률은 오케이 여기까지 찾아낼 수 있을 거고요. 사건 C를 보니까 앞면과 뒷면이 몇 번씩 나오는 사건을 한 번씩 나오는 사건을 그럼 사건 C는 T, H 이렇게 나올 것이고 이때 C가 발생할 확률은 몇 분의 몇으로? 2분의 1 나오겠지? 그랬을 때 거기 주어진 세 개의 종류에 대해서 독립이지 아닌지를 뭐하라 그랬어? 판단하라 그랬어. 그러면 기업 누구하고 누구 판단해? 사건 A와 B를 판단해. 그럼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독립이라는 거야?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이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곱하는 조건을 뭐하면? 만족하면 뭐? 독립. 만족하지 않으면 종소. 됐지? 됐냐 안 됐냐? 표현 이해갔니? 쌤 배반 아니에요? 다시 배반은 뭐라고? 동시 발생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양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되냐 안 되냐? 만족하면 뭐? 독립. 만족 안 하면 종소. 됐지요? 자 그러면 이런 거 쉽게 해서 A하고 B의 곱사건 즉 교집합의 확률이잖아. 그럼 얘네들의 교집합은 뭐 나와? H 나오겠지. 그럼 교집합의 확률은 얼마? 4분의 1이잖아. 전체 경우 4가지니까 4분의 1은 PA 얼마? 2분의 1. PB 얼마? 2분의 1. 둘 곱한 거 만족해야 안 해? 해. 그럼 A하고 B는 뭐야? 독립. 됐지요. 영향 끼친다 안 끼친다는 정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해갔니? 말만 바꿔서 우린 영향 끼친다 안 끼친다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 조건으로서 그냥 확인을 하라는 거야. 다시 한 번 더. 니은 누구하고 누구 확인하라 그랬어? B와 C를 확인하래. 그럼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지 독립이라는 거야? 시작. P 왜 또 A야? 무조건 왜? 야 A만 쓰니까 무조건 A 나오냐? 다시 B, O, C는 됐어 안 됐어? 됐니? 그럼 B와 C의 곱사건의 경우는 몇 가지? 한 가지. 그럼 곱사건의 확률은? 4분의 1 확률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성립해야 하네? 돼? 그럼 독립이 아니야? 맞고요. 됐어 안 됐어? 다음 세 번째 누구하고 누구의 확률? A와 C가 독립인지 아닌지 확인하래. 맞아 틀려? 그럼 또 확인만 하면 되겠죠? A와 C입니다. 곱사건의 확률은? 4분의 1. 곱 만족해야 하네. 해요. 됐나요?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D니 D는 전부 다 독립임을 만족한다 안 한다? 그렇지. 됐지요. 표현이 갔냐 안 갔냐? 됐니? 그러니까 독립이냐 아니냐를 판단한다는 건 반드시 조건. 이 새끼를 뭐 하셔야 된다고? 기억하셔야 된다고. 이 조건을 만족한다고 하고요. A, B가 아니라 B, C면 B하고 C로 하셔야 됩니다.
됐니? 오케이. 다음 넘기셔가지고. 자, 402번 쪼매넣기 세모표. 쪼매넣기 세모표. 자, 갑니다. 두 사건 A하고 B에 대하여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뭐해라? 골라라. 됐어? 자, 기억. 사건 A하고 B가 서로 뭐가 되면? 독립이면. 그러면 공식처럼 하나 외우라 그랬어. 시작. A. B가 독립이면 시작. A. A여. B. B여는 서로 뭐다? 독립이다. 다시 두 사건 A하고 B가 독립이면 공식처럼 이거 하나 무조건 외우고 들어가라 그랬어. 속 편하게. 시작. 서로 독립이다. 됐냐 안 됐냐? 무조건 이거 뭐하고 들어가라고? 외우고 들어가라고. 예, 갔냐 안 갔냐? 됐니? 자, 그럼 갑니다. 첫 번째 PA 밥이 무슨 확률이야? B가 아니 무슨 확률이라 그러니? 조건부 확률. 맞아 틀려? 그런데 PA 밥이라는 놈의 식은 조건부 확률이잖아. 근데 사건 A하고 B가 서로 뭐래? 독립이면 영향 끼쳐 안 끼쳐? 안 끼쳐. 그럼 PA 밥이는 뭐랑 똑같니? PA와 동일하겠죠. 맞아 틀려? 다음 니 뒤에 우변 PA바 B여. 얘 무슨 확률이야? 그렇지. 조건부 확률. 근데 얘는 A와 누구? B여 확인해야 되잖아. 근데 공식처럼 외우라 그랬어. 누구하고 누가 독립이면? B가 독립이면 누가? A여. B여는 서로 보다 독립이다. 그러면 A와 B여는 독립이야 아니야? 독립이죠? 그럼 거기 나와 있는 A와 B여라는 조건부 확률은 뭐랑 똑같니? PA랑 똑같겠지. 예, 갔어 안 갔어? 그럼 좌변 우변 같아 달라? 같아. 그럼 기억 참 거지? 됐지요. 표현 됐냐 안 됐냐? 다음 니은 시간 10초 드리겠습니다. 니은 정렬. 니은 참이야 거짓이야? 니은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이해 안 간 사람? 아니 외우라니까. 다시 누구와 누가 독립이면? 누가 독립이라고 또? A. 다음 B여는 서로 다 뭐라고 싹 다? 독립이라고. 공식처럼 이거 외우시라니까 아예. 독립은 두 가지만 하는데 독립 조건. 그 다음 A여 B여는 뭐다? 독립이다. 걷다가 이 새끼는 내가 증명까지 해줬잖아. 증명까지 해드렸잖아. 이거 기억하셔야 된다고. 이거 증명이 제일 힘든 거니까 이걸 제일 나연이 못하니까 이거 해드렸잖아. 됐냐 안 됐냐? 나머지는 그냥 빈칸 채우기 얼추 대부분 다 해. 시켜보면 제일 못하는 게 저 새끼를 제일 못하거든. 자, 다시 니은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야. 됐냐 안 됐냐? 됐니? 다시 갑니다. 디귿. 자, 요놈의 식기는 30초 드릴게요. 자, 디귿 참이니 거짓이니? 참이지요? 자, PA가 B요. 뭐랑 똑같고? PA. 다음 PA여 바 B. 뭐랑 똑같고? PA여. 됐지요? 됐냐 안 됐냐? 이거 무조건 많이 기억하시라고 이거. 공시처럼 이거 외워놓고 풀어야 된다니까. 됐어 안 됐어? 됐니? 그러면 디귿 참. 자, 다음 리을 마찬가지로 10초만 드립니다.
리을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됐지요? 배반과 독립은 양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다음 411번으로 가셔서 어느 무슨 대회에서 마라톤 대회에서 희주와 현무 중 적어도 한 명이 뭐 할 확률이 적어도 한 명이 완주할 확률이 4분의 1이잖아. 그럼 나머지 확률 4분의 1은 뭘 나타내겠니? 둘 다 완주를 그렇지 못할 확률.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그러니까 말 항상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랬을 때 희주가 완주할 확률이 4분의 1이라면 누가 완주할 확률을? 현무가 완주할 확률을 구하라 그랬고요. 단 두 사람이 완주하는 사건은 서로 뭐다? 독립이다. 우리는 모르니까 얘를 알려준 겁니다.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그 얘기는 현무하고 희주는 서로 뛰긴 하는데 아는 사이는 아니라는 거지. 아는 사이인데도 만약에 이렇게 서로 독립이라면 걔네들은 서로 뭐하는 사이야? 쌩 까는 사이라는 거야. 이해 갔어 안 갔어? 또는 남자애가 겁나 못생겼거나 여자애가 겁나 못생겨가지고 아예 관심이 없는 관계겠죠. 왜? 한 명이 뛰는데 다른 애가 만약에 중간에 쳐지면 예뻐! 그럼 어떡할 거야? 너 어떡할 거야? 예뻐! 마라톤을 같이 뛰어! 애가 힘들어해! 예뻐! 어떡할 거야? 끌고 가죠. 그렇지. 끌고 가든가 업든가 해주겠지. 아니면 내가 뛰는 걸 포기하고 걔를 챙기겠지. 그잖아. 못생겼어! 어떡할 거야? 뛰겠지. 내 뛰는 게 더 중요해. 내 기록이 더 중요하니까. 맞아 틀려. 그잖아. 똑같아. 자, 다시 학생들한테 갑니다. 자, 둘이서 마라톤을 갑니다. 어떤 아는 아이랑? 잘생겼어? 송중기야? 한예영 어떻게 할 거야? 가서 물 주겠지. 그럴 거 아니야. 그잖아. 못생겼어? 어떡할 거야? 그렇지, 뛰겠지.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서로 지금 독립인 관계라고.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자, 어쨌든 그런 관계입니다. 그랬을 때 누가 완주할 확률 구하라 그랬어? 현무가 완주할 확률 구하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희주와 현무 중 적어도 한 명이 뭐 할 확률이? 완주할 확률이. 그러면 얘를 확률로 표현하면 P, 희주, 현무 뭐 A, B로 표현 안 해도 됩니다. 적어도 한 명이니까 얘네 둘에 뭐 해야 돼? 무슨 사건이야? 그렇지, 합사건이겠지. 얘가 얼마? 4분의 3이다.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다음 누가 뭐 할 확률이? P. 희주가 완주할 확률이 얼마? 4분의 1.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러면 요 놈을 시켜서 얘를 우리는 확률 정의에 의해서 P 그냥 A가 아니라 희주 플러스 P 현무 이거 쓰기 귀찮으시면 여기에 A는 희주가 완주할 확률, B는 현무가 완주할 확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A, B로 바꾸시면 돼요. 다음 마이너스 P 뭐하고 희주와 현무의 무슨 사건? 곱사건인데 둘이 서로 뭐라 그랬으니까? 독립. 이해 갔어 안 갔어? 못생겼어! 됐어 안 됐어? 그럼 둘을 뭐 해주면 돼? 곱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4분의 3은 희주 나왔어? 4분의 1. 현무 알고 싶은 거지. 확률. 뭐? X. 됐냐 안 됐냐? 빼기. 뭐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X. 됐죠? 풀면 X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나와. 몇 분의 몇 X는? 4분의 3X는 4분의 3X는 얼마? 2분의 1. 그러면 X라는 놈의 식구는 뭐분의? 3분의 2 나오겠지. 표현 됐냐 안 됐냐? 그럼 현무가 뭐 할 확률은?
완주할 확률은 얼마가? 3분의 2. 됐어 안 됐어? 그 얘기는 그래도 또 남자라고 좀 더 잘 뛴다는 얘기가 되겠죠. 적어도 뚱땡이는 아니라는 거네. 됐어 안 됐어? 표현이 이해갔니? 오케이. 자, 필기 다 하신 분은 필기 문제와 문항 먼저 체크하고요. 문항 먼저 체크합니다. 401번. 401번. 다음 넘기셔가지고 403번, 405번, 다음 412번. 412번 여기까지. 지금 필기 안 하신 분은 필기 하시고 필기 다 하신 분은 그거 문제 푸시고 잠깐 쉬었다가 1시 5분에 바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을 쭉 받아봅시다. 64페이지의 질문이요. 401번. 401번. 어느 고등학교 2학년생은 남학생이 120명, 여학생이 80명, 전체 몇 명? 200명. 이 중 수학 동아리가 남자 75명, 여자가 K명이다. 이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할 때 수학 동아리를 택하는 사건을 A, 여학생을 택하는 사건을 B라고 하자. 두 사건 A하고 B가 서로 뭐가 되도록 하는? 독립이 되도록 하는 뭐의 값을 구하시오? K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전체 200명 중에서 수학 동아리 활동하는 남자 여자가 이렇게 존재할 테니까 이 인원수를 알려면 당연히 지금 말로서 판단하기 힘들다면 모작성을 하시고. 그렇지. 자꾸 표작성을 하라니까. 무조건 조건부에서만 표작성을 하라는 거 아니야. 표작성이 가장 기본이라고. 그러면 이 표에는 뭐하고 뭐가 존재해야 돼? 남학생하고 여학생. 그렇지. 또 수학 동아리와 수학 동아리가 아닌 애들. 남자가 전체 몇 명? 120명. 여자 전체 몇 명? 80명. 한 채우시고 수학 동아리에 들어있는 남학생이 몇 명? 75명. 그렇다면 여기 75명이니까 수학 동아리 안 하는 남학생 나와 안 나와? 나와. 몇 명? 45명. 45명. 다음 여학생이 수학 동아리에 있는 여학생이 몇 명? K명. 그럼 수학 동아리가 아닌 여학생은 80 마이너스 K. 됐죠? 됐냐? 자, 그랬을 때 사건 A는 수학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을 택하는 사건을 A. 그럼 수학 동아리 사건은 수학 동아리에 들어있는 건 몇 명이야? 75 플러스 K명. 됐냐? 다음 그럼 수학 동아리가 아닌 놈은 125 마이너스 K명까지 우린 계산할 수 있겠죠? 됐니? 그랬을 때 여학생을 택하는 사건을 B라고 하자. 그러면 PA라는 놈의 식기는 얘는 수학 동아리 택하는 사건의 확률이잖아. 그럼 전체 몇 명이니까? 200명이니까 시작 200분의 75 플러스 K PB는 200분의 그렇지 80. 그럼 P 뭐는? A 곱 B는 그럼 얘는 뭐면서? 수학 동아리면서 다음 여학생 확률은 200분의 K.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되니까? 아니 뭐가 돼야 되니까? A하고 B가 독립이 돼야 되니까 어떤 식이 만족해야 되니? 시작 200분의 K는 200분의 75 플러스 K 곱하기 200분의 80이고요. 풀려면 일단 200, 200은 무조건 따라야겠죠. 이항 시키면 몇 K는? 200 곱하기 K는 다 75 플러스 K 곱하기 얼마? 80. 푸시면 끝일 거 아니야. 됐냐 안 됐냐? 됐니? 자꾸 표작성 하시라고. 무조건 문제 내용 판단하기 힘드시다면. 됐니? 다음 넘기셔서 65페이지 질문 없으시면 66쪽 질문 없니? 자, 없으
없으시면 다음 주 토요일 날 숙제는 토요일까지는 할게요. 지금 이거 독립시행까지는 마무리 짓고 끝낼 거니까 다음 주 토요일 숙제는 416쪽까지입니다. 다시 몇 쪽까지라고? 416쪽이 아니라 미안. 416번 미안. 416번까지가 다음 주 토요일까지 숙제고요. 시간이 조금 남았지만 오늘은 조금 문제풀이 할게요. 빨리 끝내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시간 동안에 확통 숙제를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됐니? 필요하신 거 필기 필요하신 거는 401번 하시고요. 416번까지입니다.